그 보통 지역을 보면 그 외곽 지역을 좀 개발해서 역을 좀 이전시키는 그렇죠.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일단 목포역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에 지금 있습니다. 맞습니다. 터미널을 옮겨왔지만. 오랜 시간 좀 지키고 있는데 목포역을 봤을 때는 지금 어떻습니까? 목포 구도심이 그나마 지금 상태만큼 버티고 있고 관광지로서 부활할 가능성이 생긴 것도 목포역이 위치를 안 바꿨기 때문에 생각해요. 역을 다른 곳으로 외곽으로 뺀 지역들은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목포 지금 구도심은 역이 있고 MBC가 있어서 그나마 이 수준을 버텨주고 있는 거다. 많이 설득했다고 느끼시겠지만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 부분 목포역의 힘이 커요. 도시의 활력에 있어서 대중교통 이런 부분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좀 뭐라고 보시는지요? 사람들이 자차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고령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반납제도 도입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노인성 치매에 의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이 상황에서 여전히 내가 젊으니까 운전할 수 있으니까 생각하셔가지고 도로만 깐다든지 외곽에 신도시 만들어도 상관없어 하는 거는 당장 한계에 도달합니다. 당장 지금 전원주택에 나가셨던 분들이 병원 때문에 돌아오고 계세요, 대도시로. 그런 부분에서 규동이 문제가 있는 건데 결국은 압축시켜가지고 압축된 상태에서 대중 인프라를 깔아서 여기 병원도 집결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그나마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인구 5만 10만이라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계속 신도시를 만들고 역을 외곽으로 만들어도 우리 도시는 위대하니까 인구가 늘어날 거야라고 많은 분들이 믿으시는데 그런 미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 전남도가 목포역, 남학까지 트램을 도입하겠다 이런 의견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트램. 비용이 상당하던데 그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그 가치가 없다고 보고요. 트램은 대부분 실패할 거고 트램은 열차가 아닙니다. 이게 도로를 한 노선을 먹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구체화 사업에 들어갈 경우에 그간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반발이 상당해질 겁니다. 실제로 안타까운 얘기지만 대전에서는 트램을 놓으려고 노선을 깔다가 어느 상업 구간을 지나가는 문제로 상인들하고 충돌이 생겨서 공무원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대전이나 세종 같은 경우 내세운 게 BRT라고 바로타라고 버스 간선버스제를 도입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간선버스제 이 장점은 뭡니까? 가장 큰 장점은요? 어느 정도 정치성을 보장해주면서 그것도 어느 정도의 버스 중앙차로제 같은 건데 그러면서도 트램이 비해서 돈이 덜 들고 버스는 유지비가 덜 들거든요. 지금 철도나 도로가 마찬가지인데 특히 터널 같은 게 있을 때 지금은 한국이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좋습니다만 이게 정책에 들어갔을 때 유지 보수비가 상당할 겁니다. 일본에서 하는 얘기지만 3, 40년 뒤에 인프라 살생부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터널 같은 걸 지자체가 유지할 수 없어요. 인프라 살생부 이 단어도 좀 저는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아마 곧 들리게 될 거예요. 조금만 더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터널이나 교량 같은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손대지 않으면 지하수가 흘러내리고 갈라집니다. 이걸 고수를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용객이 적은데 이걸 왜 보수해야 되느냐. 도로 막아버리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들이 특히 선거 때마다 자꾸 도로 놓고 터널 뚫으나 그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세금을 위해서도 어느 시점에서 적절히 중단시켜야 될 겁니다. 이 적절히 인프라를 중단시킨다는 말이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는데 왜냐하면 보통 생각하기에는 도시를 살리려면 인프라를 계속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저와 같은 시민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느끼는 게 아직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절박감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정말 절박감 느끼면은 이미 준비 좀 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신도시 만들고 터널 뚫고 길 뚫고 하면은 사람이 올 거야 라고 믿으신 자체가 전 약간 나이브한 인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소멸이 큰일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엄청나게 체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지적이시네요. 제가 모 도시 가가지고 택시기사분하고 얘기하다가 여기 신도시 새로 만들고 있는데 미분양 나고 인구도 줄고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아니라고. 계속 밖에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자꾸 인구가 들어와서 는다고 도시가 크는 거라고. 여전히 발상이 앞세대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현실은 이미 감소로 들어가고 있고 이게 언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행정가분들이 자꾸 개발 얘기하는 게 본인의 독단 주장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여전히 언밸런스한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표출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스스로가 좀 위기감을 느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박사님께서 인구 그 감소 대책으로 좀 제시한 4가지가 있었는데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 여성이 살기 좋아야 한다. 그리고 비건과 할랄을 제공해야 한다.
또 이민 사회로의 전환 이렇게 4가지인데요. 비건과 할랄을 허용해야 된다. 이게 좀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허용이라기보다는 그때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사태인데 네. 그때는 제공해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였냐면은 그분들은 일하러 온 게 아니라 본인들이 돈을 내고 참가하러 왔는데 네. 그 참가자들에 대해서 비건과 할랄을 제공을 못했어요. 행사 당국이. 네. 이거는 기본적인 실패인 겁니다. 저희가 그 원도심 그 통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 새롭게 인구 감소가 되니까 유입이 필요하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느끼고 계셨거든요. 근데 어떤 유형의 이제 인물이 유입이 돼야 될까 해서 외국인을 원하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인식에 대한 좀 변화도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의 아주 노골적으로 말해서 가임기 여성이 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잘 오지 않을 겁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날 네. 수 있게. 오자마자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거든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부하가. 그 경로도 해야지, 출산도 해야지, 일도 해야지. 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버 세대가 오라는 건데 네. 오면 분명히 가치관 충돌이 생겨요. 그래도 되돌아가거나. 그래서 유일하게 오려고 하는 분들은 외국인 분들입니다. 네. 이미 전라남북도는 공이 외국인 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네. 이미 다인종 국가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그 전북특별자치도가 그걸 잘했어요. 네. 이민자들에 대해서 비자권을 발급할 권한을 지사한테 달라고. 전 그거는 특별자치도가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예. 그 정도 각오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우리 농촌 질서에 흡수돼가지고 네. 그냥 n분의 1로 있길 바란다는 것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네.